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안보정론을 시작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은요, 이 한동훈 위원장 요즘이요 제대로 이재명을 직격하고 있어요. 이제 총선이 가까우면서 한 위원장의 이재명에 대한 공세가 더 날카로워지고 세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전곡을 찌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공천을 갖다가 꼭 대장동 다루듯이 공천을 하고 있다. 예.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힘에서 이 한동훈 위원장이 자기가 아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꽂으면 이게 과연 정치가 되겠느냐. 예. 자, 그래서 노웅래 얘기를 들고 있고, 그 다음에 문학진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문학진 의원 케이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 경기도 팀이 누구냐? 여러분들도 짐작하셨을 거예요. 자, 뭐 모두가 다 짐작할 수 있겠죠. 경기도에서 제일 실세가 누구겠습니까? 이 바로 정진상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요, 이 정진상 팀이 비선 조직으로 개입돼서 움직이고 있다. 이런 보도가 이제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요 내용을 여러분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정진상이냐? 뭐 성남시장 때부터 최측근으로 계속 경기도까지 그리고 당에 와서까지 정무조정실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중시했는데 그 이면에 뭐가 있느냐? 정진상이가 만약에 유동규처럼 불어버리면 이재명이는 끝이 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는 정진상 심기 경우에 나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진상이가 이 사람 꽂아 그러면은 안태준이 대표적으로 말이죠. 예, 꽂아 그러면 이재명이가 안 꽂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학진한테 맨 먼저 전화해가지고 형님 꼴찌했습니다. 이러면서 내려와라 이런 압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진상이가 결국은 경기 팀의 핵심 이 최측근이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요 단수공천자 명단을 우리 국민의힘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했습니다. 자, 오늘 발표는요 이제 이 경기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발표했는데요. 총 25명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김은혜 분당 을이죠. 김은혜 단수공천을 받을 걸로 생각했지만은 단수공천에서 빠졌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장성민 여기도 단수공천에서 배제가 됐습니다. 자,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죠. 그 다음에 민경욱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의미를 짚어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그동안에 참 그 무소속 출마설까지 나왔던 김무성 전 대표가 오늘 전격적으로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중요한 뉴스를 이제 하나씩 한 20여 분간에 걸쳐서 짤막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아주 작심하고 이재명이를 땡겼어요. 자, 하나는 이제 노웅래 출마와 관련해서, 그리고 다른 하나는 문학진 이 불출마 압박과 관련해서 이 두 가지가 이제 오늘 출근길 인터뷰의 이제 핵심이 되겠는데요. 자, 노웅래 입장에서 본다면 되게 억울하다는 겁니다. 출마하지 않는 게. 왜냐? 이재명하고 똑같은 붕어빵이잖아요. 이재명이도 사법 리스크가 있어갖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그리고 노웅래도 마찬가지로 재판을 받고 있고, 그래서 노웅래, 이재명이 전부 체포해달라. 이렇게 체포 동의안을 왜 체포를 해야 되는지 그 설명을 국회에 한 사람이 바로 이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이거 뭐 딸딸 다 외울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 두 사람은 반드시 체포됐어야 하는지. 그런데 이게 체포 동의안이 이재명은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가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유창훈이가 느닷없이 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바람에 구속이 안 된 것이고, 그리고 노웅래 같은 경우는 이제 방탄에 성공해서 아예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부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혐의로 그러니까 내용 절차적으로 본다면 노웅래가 더 억울한 것이죠. 노웅래는 아예 국회 차원에서 법원적으로 넘어가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법원적으로 넘어간 이재명이는 출마를 하고 노웅래가 출마 안 해? 그럼 노웅래 입장에서는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래서 노웅래가 제가 그래서 이거 물귀신 작전 쓴다 그랬잖아요. 노웅래가 나는 출마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이유가, 아니 이재명이도 똑같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나. 그러면 이재명이가 혼자 재판을 받으면서 출마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이 검찰 독재 여기 싸우기에는, 혼자 싸우기에는 재판을 받으면서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도 재판을 받고 있는데 내가 그런 똑같은 입장에서 이재명의 심기를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이재명과 똑같이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심정을 알으니까 내가 같이 싸우겠다 이거예요. 예, 똑같은 입장에서. 그러니 내가 출마하는 거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 내가 육선을 노린다. 지금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동훈 위원장이 노웅래 말이 맞아. 예, 노웅래 말이 맞아. 그러면서
예. 이재명이가 나는 억울한 기소이고 노웅래 너는 안 억울한 수긍할 만한 기소야. 이런 얘기를 이재명이가 아무리 뻔뻔하다고 해도 그런 얘기까지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이러한 모든 문제는 전부 다 이재명한테서 비롯된 것이다. 예. 그래서 이재명이가 하는 이 꼴을 보면은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직접 전화해서까지 이제 못 나오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찐명들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름도 모르는 경기도 출신 인사들을 갖다가 내리꽂고 있는 거. 예. 그러면서 이러한 이재명식 공천을 보면은 딱 대장동 비리 다루는 것 같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식의 정치를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막아나겠다. 그러면서요. 만약 제가 아는 사람을 꽂으려고 그런 식으로 얘기했으면 어떻게 하겠냐. 그거야말로 정치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직격을 가하고 있어요. 예. 반드시 이런 식의 이 공천과 이런 식의 정치, 이번에 이제 반드시 막아내겠다. 예. 막아내겠다. 그렇죠. 예. 반드시 막아내야 되죠. 예. 자, 그래서 이러한 한동훈 위원장의 이 설명, 그리고 입장,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훨씬 더 많이 지지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윤재옥 원내대표도요. 이 범죄자들이 출마하고 이 창당선을 하는 거, 노웅래, 그 다음에 조국 이런 인간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빗대서요. 윤재욱 의원이 아주 잘 표현을 하고 있어요. 국회가 방탄 벙커냐. 예, 방탄 벙커냐. 그래서 민주당은 22대 국회를 갖다가 소도 국회로 만들 거냐. 예, 그러니까 소도 국회라는 건 말이 이제 범죄자들을 보호해주는 방탄 국회로 만들 거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배지만 있으면 똘똘 뭉쳐서 검찰 수사도 사법 판결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어쩌다가 대한민국 국회가 방탄 벙커가 됐는지 정말 부끄럽다. 예, 이런 입장을 꺼내놨어요. 이게 옳은 얘기죠. 자,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과연 이 경기도 팀은 과연 경기도 팀이 누구냐 이거예요. 문학진 의원은요. 지금 내리꽂으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안태준, 이재명이의 그러니까 이제 찐명이라는 거죠. 찐명. 그런데 이제 이 문학진이도 사실상 이 친명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친명 갖고는 안 되고 찐명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태준이가 찐명이고 이 문학진이가 친명인데 이 친명이 찐명한테 밀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밀리고 있는 이유를 보니까 바로 누구냐. 이 안태준이가요. 정진상의 친구라는 겁니다. 최측근 중에 측근이 이제 정진상. 그리고 정진상의 친구니까 문학진 그냥 친명보다는 훨씬 더 이재명이가 챙겨야 된다. 왜 정진상의 실장, 정진상의 친구를 챙기는 것이 이재명한테 맞는 얘기냐? 예. 우선요, 둘이 왜 친구냐? 정진상이는 68년생이고요. 안태준이는 69년생이라고 합니다. 이 한 살 차이예요. 자, 그리고 문학진 의원은 69세예요.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 것이죠. 거의 14, 5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재명이가 왜 이 안태준한테 챙겨줄 수밖에 없고 문학진이가 친명이고 그러니까 이제 문학진 같은 경우는 2017년도 대선 때부터 이재명 캠프에서 뛴 친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바로 정진상의 친구 때문인데 그러면 왜 이재명이는 정진상한테 쩔쩔매야 되느냐? 자, 지금요. 입을 끝까지 안 열고 있는 사람이 정진상이하고 그 다음에는 지금 김웅이 되고 있어요. 근데 김웅은 이미 구속이 됐습니다. 정진상이는 구속돼서 재판을 받다가 이제 보석으로 풀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김웅도 입을 안 열고 있고 정진상이도 입을 안 열어요. 자, 그런데 정진상이가 만약 입을 열어버려? 정진상이가 대장동, 우이대, 그 다음에 백현동 안 걸려 있는 데가 없잖아요. 왜? 이재명의 측근 중에 측근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정진상이가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입만 유동규의 한 절반만 열어도 이화영의 절반만 열어도 이재명이는 정치 생명이 완전히 끝장날 위기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 입장에서는요. 정진상이는 그냥 측근 중에 측근이 아니다. 정진상이가 입을 열면 본인의 정치 생명이 끝나기 때문에 정진상이가 추천하는 정진상 팀에서 챙기는 사람은 바로 이재명이가 챙겨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요. 21대 국회에서는 지금 철험회가 있어가지고요. 민주당 초선 모임이잖아요. 한 20여 명. 이게 이제 초선 강경파잖아요. 예. 이 철험회가 방탄에 앞장서 왔는데 22대 국회에서도 이런 방탄 의원이 필요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 방탄에 협조할 사람들
적극적으로 나서줄 사람들을 이번에 본인이 직접 챙겨서 당선권에 집어넣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학진 의원을 비롯해서 지금 여러 사람한테 전화를 걸어갖고 나오지 말라. 올드보이들 가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랍니다. 그래서 심기경호의 최종적인 책임자는 결국은 이 정진상이밖에 될 수 없고, 그래서 정진상이한테는 절절 낼 수밖에 없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해서 조금 전에 지금 이제 윤재욱 원내대표가 이 방탄 국회를 만들려고 한다. 이런 거 마찬가지로 방탄 국회, 방탄 민주당을 만들려면은 아주 최측근들 그룹인 찐명들을 대거 국회에 진출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더군다나 이번에 말이죠. 이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 김인섭이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잖아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 이재명하고 정진상하고 김인섭과의 관계는 특수 관계다. 이렇게 재판부가 딱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 이제 백현동은요, 대장동 백현도에 이제 배임 혐의가 하나 걸려 있고, 백현동은 이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하나 걸려 있고, 지금 2개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전부 정진상하고 이재명이는 한 몸통으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재판에 넘겨져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팀이라고 하면 바로 정진상 팀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재명이가 이렇게 전하는 것은 지금 의원들 사이에서는요, 이거는 데스콜이다. 데스콜. 죽음의 전화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학진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은 지금 하지도 않은, 왜냐면은요, 하지도 않은 여론조사를 했다고 우겨대면서 지금 형님 떠나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안태준 같은 경우는 2017년도 그러니까 과거, 그러니까 이제 아주 초창기부터 이제 멤버였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최근 들어서요, 원외 친명 핵심 조직이 뭡니까? 바로 더민주 혁신회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안태준이는요, 이재명의 특별 보좌역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달고 있고, 더민주 혁신회의 소속으로 되어 있고요. 성남시장하고 경기도지사일 때 성남산업진흥재단의 이사, 그리고 경기도주택도시공사의 부사장을 지낸 측근 중에 측근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민주당을 굉장히 지금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핵심, 바로 이재명의 비선 조직인 정진상 팀 때문이다. 정진상 팀 때문이다. 자, 그리고요, 이 정도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오늘 경기 인천 지역 단수 공천자를 발표했습니다. 25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원희룡, 그 다음에 수원의 박문규하고 이수정 교수, 그 다음에요, 이재명 저격수로 알려져 있던 장영하 변호사는 성남 수정에서, 그리고 안철수 의원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경기 14명, 그 다음에 인천에 5명, 그 다음에 전북에 6명을 단수 공천했어요. 대부분이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대부분 이제 단수 공천을 받았어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수원의 경우에는요, 김현준 전 국세청장, 박문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 그 다음에 이수정 경기대 교수, 그 다음에 이재명의 저격수인 장영하 변호사, 그 다음에 윤용근 성남중원 국민의힘 정책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책자문위원, 그 다음에 전희경 그 다음에 1비서관, 그 다음에 최도닉,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이 전부 단수 공천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요, 또 임재훈 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의원, 그리고 이 전동석 전 경기도 의원, 그 다음에 김종혁 고양평 중앙일보 편집국장, 그 다음에 최기식 의왕과천의 국민의힘 의왕과천 당협위원장, 곽환용 남양주을 당협위원장, 그 다음에 조강한 남양주시장, 이런 사람들이 받았어요. 그리고 인천에서는요, 원희룡, 그 다음에는 윤상현, 배준영, 그 다음에 정승현 전 연수갑 당협위원장, 심재동 동미주홀 갑 전 당협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단수 공천이 됐고요. 전북에서는요, 정운천, 양정무, 김민서, 문용회, 그 다음에 최용훈, 강병무, 이런 사람들이 단수 공천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관심의 대상이었던 김은혜 홍보수석이 출마를 선언한 경기군당을, 그리고 이제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이 공천을 신청한 안상 상록 갑은 단수 공천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분당을의 경우에는요, 김민수 현 대변인이라고 맞붙었는데 이게 가지 정리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 김민수가 현직 지금 이 비대위 대변인이잖아요. 현직 비대위 대변인이 김은희하고 밀린다? 좀 그것도 그렇죠. 예, 어쨌든지 간에. 그러다 보니까 요게 결론이 안 나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은 인력 재배치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고적으로 거기에는요, 지금 이제 이 대선 공작의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욱이가 민주당에서 이선우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만만치 않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조금 전에 이제 모두에도 말씀드린 지금 현재 이 민경욱하고 나와 있는, 그러니까 5명이 싸우고 있는 지금 인천 연수을 이제 호떡 공천 논란을 낳은 바 있어요. 지난 총선 때 여기도 단수 추천 대상 지역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예, 자, 이런 내용을 일단 여러분께 이제 전해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김무성 전 대표가 돌연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예, 자, 이 불출마 선언은 잘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동안 무소속으로라도 출마하겠다, 공천 안 주면, 이런 얘기가 나왔죠. 자, 그런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바로 이제 김무성 전 대표하고 유영하 변호사, 그 다음에 주호영 지금 의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판을 흐트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가 제기된 바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김무성 의원이 아니냐. 그래서 김무성 의원의 불출마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상황은 조금씩 다르지만은 주호영한테도 영향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유영하 변호사한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요, 이 김무성 전 대표가 불출마 선언하면서 밝힌 입장문을 보면은 본래는 이게 개파 공천, 그리고 이제 사천, 이런 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 우려가 돼서 본인이 출마를 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공천을 하는 것 보니까 시스템 공천을 아주 잘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시스템 공천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 보람을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본인이 출마하려고 했던 부산 중구하고 영도구 지금 후보 거기에 등록한 이 후보들을 갖다가 저희가 한 달간 지켜봤는데 모두 그 후보들이 훌륭한 자격을 갖췄다고 생각이 되더라. 그래서 이 정도 됐으면 내 역할은 이제 충분히 끝났다. 그래서 이제 이 후보를 처리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 이 명분은 그래서 이제 본인이 우려했던 것이 개파 공천인데 개파 공천이 아니고 시스템 공천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의 명분은 다른 예비 후보자들이 상당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유자격자들이라고 하는 거. 요 두 가지를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데 하여튼 뭐 명분 역시 참 잘 차린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도 살고 당도 살고 예비 후보도 살고 관련 당사자와 관련 조직이 모두 살아날 수 있는 정치적인 공간을 만들어 놓고 떠난다. 자, 이걸 보면은요. 자, 김무성 전 대표가 역시 정치는 참 오래 해본 분이라서 이 정치적인 그 워딩이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그러니까 모두가 위너가 되는 거예요. 본인을 포함해서. 예. 자, 그래서 이 페북에 올린 글을 아주 올린 글을 갖다가 그대로 인용을 해드린다면 당의 승리를 위해서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겠다. 그리고 총선을 앞두고 국민 공천이 개파 공천, 전략 공천 방향으로 흘러가는 여론이 팽배한 모습에 선거 패배의 가능성을 봤는데 요것 때문에 이제 출마했다 이거죠. 공관위에서 시스템 공천을 정착시켜서 잘 진행되고 있는 모습에 큰 보람을 느낀다. 부산, 중구, 영도구 선거구에 등록한 후보들을 한 달간 지켜보니까 모두 훌륭한 자격을 갖췄다고 생각이 돼서 이제 내 역할이 끝났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기본적으로요. 지금 이제 김무성 대표는 전에부터 기본이 뭐냐, 상향식 공천을 굉장히 강조해 왔어요. 자, 그래서 윤심 공천 또 한심 공천을 경계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당에서 공천한 걸 보니까 윤심이 작용할 수 있는 사람들 컷오프 데이트까지 됐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지금 이제 그 석동현 전 평통 사무차장, 요 사람은 아예 컷오프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보다시피 이제 김은혜 단수 공천 될 줄 알았는데 당수 공천이 안 됐거든요. 자,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시스템 공천으로 잘 가는구나. 요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여하간 명분이 됐던 실질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김무성 전 대표답게 무게 있는 입장문을 내놓은 것이 아닌가.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